이 썸남이랑 오늘 밤 어떻게 한번 대고 싶은데 맨정신으로는 용기가 없고 그래서 막 술을 들이붓는 거예요. 과음하기 싫으시다면 여러분 겨털을 안 미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썸을 탈 때 꼭 알면 좋은 상식 한 줄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썸 단계 이야기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제목은 남자는 이런 썸녀에게 심쿵한다 입니다. 근데 이건 썸남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썸남을 두 부류로 나눠서 인기남 그리고 평범남이라고 해볼게요. 인기남의 기준은 여자한테 먼저 대시 받는 것이 훨씬 더 흔한 타입입니다. 남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제가 평범남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보통은 썸이 시작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대시를 하죠. 평범남이 이런 타입이신 겁니다. 그래서 인기남과 평범남 이 두 사람이 여자와 썸을 탈 때 각각 심쿵 포인트가 좀 달라요. 평범남들이 썸녀한테 심쿵할 때는 자신의 언행이 썸녀한테 어떤 큰 영향을 미쳤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다고 말한 노래를 썸녀가 카톡 프로필 BGM으로 깔아놓는다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있을 때 찍은 사진을 썸녀가 프사에 깔아놓는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심쿵하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역캠을 보면서 도네이션 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여자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말 걸면 대꾸도 안 할 것 같은 그 예쁜 여자가 내가 도네이션을 하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어쨌든 그게 부정 반응이든 긍정 반응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반응, 즉 리액션이 나온다는 그 사실에 심쿵한 거예요. 그래서 역캠 방송을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양상들이 남자 팬들이 놀리면 여자 BJ가 어떤 특정 반응을 해줍니다. 맞받아 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어쨌든 반응을 해줘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죠. 내가 어떻게 예쁜 여자한테 가가지고 놀릴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나의 이 언행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래서 그녀가 기뻐하든 슬퍼하든 화를 내든 그 무슨 반응이 있든지 간에 평범한 남자들은 여기에 심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이 여자에게 영향력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기남들은 어떤가? 이 남자들은 평소에 주변 여자들한테 영향력이 너무 지나치게 세요. 그래서 심쿵 포인트가 오히려 좀 다릅니다. 나의 이 언행이 그녀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면서 승부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승부욕이 생긴다는 건 뻔한 얘기죠. 이렇게 나한테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자 네가 처음이야. 나 이 여자에게도 영향력 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잘 알겠는데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자 앞에서 내 마음이 편해진다? 이건 또 어떤 심리일까요? 인기남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유죄인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그냥 같은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을 뿐인데 그날 밤 그 여자는 너무 흥분해서 정말 오랜만에 은밀하게 혼자서 겨털을 밀 수도 있어요. 왜냐? 너무 설레니까.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서 여자는 이너 뷰티까지 챙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생긴 남자가 그냥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한 게 전부인데 여자들은 너무 설레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썸의 기준은 그냥 내가 설레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 혼자만의 썸이 시작이 되면서 카톡도 자꾸만 여자친구 무드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분들의 카톡을 보면은 엄청 막 까르르 까르르 카톡만 봐도 웃음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잘생긴 얼굴이 최고의 유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카톡을 봐도 웃음소리 때문에 시끄러울 정도예요. 그러다 언젠가 이 여자분도 실망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은 그날은 또 날선 카톡을 보내면서 자기가 삐진 티를 낸다거나 아니면 같이 있을 때 불만 있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인기남의 아주 작은 언행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여자들의 일희일비가 생겨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무드가 비교적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희소성 있는 모먼트가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본투비로 잘생긴 남자애들은 모두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23살쯤 되잖아요. 정말 매너들이 철철철 흘러 넘쳐요.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친절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괜히 여자들이 자신을 유죄인간, 즉 어장남으로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나의 평판을 해치지 않으려고 이제 23살쯤 되면 절대 함부로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 말을 깊게 섞지 않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세상 여자들과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한테 철벽을 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젠틀을 할 수밖에 없고 어릴 때부터 해온 그런 노력들이 본인 스스로 되게 피로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한테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자를 볼 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예민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동등하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유죄인간으로 만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되게 편한 마음을 가지고 철벽을 치지 않고 조금 더 인간관계를 깊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이걸 그냥 이용해서 재미를 보는 남자들도 있어요. 한 반반인 것 같은데 절반 정도 되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일희일비하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일부러 엄청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하면은 나는 네가 그런 생각하는지 몰랐어 라고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이 최소 100번은 될 텐데 왜 모르겠냐고. 그래서 이게 뭐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좀 인기 많고 잘생긴 남자애들은 한 절반 정도는 철벽을 치는 것 같고 한 절반 정도는 일부러 잘해주면서 반응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너무 헷갈린다 싶을 때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1대1 데이트를 잡는가 잡지 않는가. 1대1 데이트 약속을 잡지 않으면서 계속 말로는 온갖 감언이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여자애가 일희일비하는 게 재밌어서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면 몰랐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90% 이상일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썸녀는 예뻐야 돼요. 그래야 심쿵이야. 그래서 이 썸을 더 진척시키고 싶다. 최고의 밀당은 뭐다? 더 예뻐지기. 살색 더 많이 보여주기입니다. 방금 이 얘기는 너무 기본적인 얘기니까 안 했던 거고,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남자들은 썸녀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썸을 탈 때 막 썸남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고 일희일비하고 난리 부르스 나고 찌릿찌릿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썸의 묘미이긴 한데 이게 평범남과 썸을 탈 때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인기남과 썸을 탈 때는 이게 좀 너무 과해버리면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기남과 썸을 탈 때는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남자로 하여금 나 저 여자한테도 영향력이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밀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갑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라, 너무 잘해줬다가 갑자기 지랄 사단 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썸남이랑 통화하거나 카톡한다고 밤을 새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나 회사를 지각해버린 거죠. 이게 평범한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썸녀의 생활 루틴이 깨져버렸다? 이게 좀 심쿵이 될 수 있어. 아니면 갓 20살 되신 분들한테는 막 되게 운명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두근두근 거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자를 많이 만나본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런 여자들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생활 루틴을 계속해서 깨트릴수록 저러다가 나중에 내 탓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왜냐? 인기 많은 남자일수록 자기 때문에 다른 여자의 생활 루틴이 깨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경계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가 썸남이랑 있을 때 과음하는 거. 과음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포금하는 수준으로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 썸남이랑 오늘 밤 어떻게 한번 대고 싶은데 맨정신으로는 용기가 없고 그래서 막 술을 들이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기 있는 남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썸녀가 자기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인기남 앞에서는 이런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썸남이랑 같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과음하기 싫으시다면 여러분 곁털을 안 미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술 적당히 먹고 늦지 않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은 썸남이 사귀자고 하기 전까지는 곁털을 밀지 말자. 사귀기 전에는 절대로 스킨십을 하지 않는 조신한 여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인기남과 썸을 타실 때는 뭐든지 너무 좋게 혹은 너무 나쁘게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러면 그럴수록 인기남들은 너무 놀라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인기남들의 경계, 벽을 허무시려면 과음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잔잔한 느낌, 그런 텐션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랬을 때 철벽 치는 스타일의 인기남들은 자신의 벽을 허물고 이 친구랑 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우리 설탕이들의 썸에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 겨울 우리 설탕이들 옆구리가 시리지 않길 바라고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설탕이들이 썸남 혹은 썸녀와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썰봐.